안녕하십니까? 사람들의 공정성 판단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볼 김경미입니다. 살점을 뜯길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문이 내려집니다. 살점을 가져가는 대신 피를 탄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이것은 셰익스피어의 희곡 베니스 상인에서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갚지 못한 안토니오에게 내려진 판결문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불공정하게 보이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현명한 재판관이라며 칭송했을까요? 또 모든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았던 샤일록과 달리 안토니오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안토니오는 이처럼 가난한 사람과 가난하지 않은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공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토니오만이 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물음에 대한 실마리는 공정성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공정성이란 공평하고 올바른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머릿속으로 공평하고 올바르다에 대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단어가 추상적이기에 우리에게 공정성은 분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추상적인 공정성이 분명하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발달 과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언제부터 공정성을 의식하기 시작했는지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머릿속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지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성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언제부터 어떤 사건으로 공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하셨을까요?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인데 일단 저는 초등학교 때 공정성을 불공정성을 느껴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맛있는 밥을 손꼽아 기다릴 만큼 점심시간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다리가 불편했던 친구는 먼저 앞에 가서 줄을 섰던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선생님, 이건 불공정해요! 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공정성을 어린 시절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네이머는 3가지 수준으로 공정성이 발달한다고 말합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설명드리면 처음에 우리는 욕구와 소명에 따라 행동하다가 1수준에서부터 형평성에 따라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거나 노력한 만큼 나누어 줘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8살부터 우리는 사람들마다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줘야 된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어린 시절에 사고하다가 점점 더 커가면서 다른 것은 다르게 공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떻게 그 작은 머릿속으로 공정성을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분배와 상호작용 이 2가지를 기준으로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먼저 분배적 공정성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았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친구가 기다린 시간과 제가 기다린 시간을 비교하여 계산하고 난 후 저 친구는 먼저 노력한 만큼 시간을 오래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왜 먼저 가서 줄을 서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작용 공정성은 공정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자신이 존중과 배려를 받으며 결정했는지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그 친구가 먼저 앞으로 가는 게 제 의사를 고려하지도 않았고 선생님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성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공평하게 받는 것과 더불어 존중과 배려받는다고 느낄 때 비로소 올바르게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의 중요성을 느꼈더라도 행동으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 제가 공정성을 느꼈더라도 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공정성이 극대화되어 행동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대인 신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대인 신뢰란 타인이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것이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컨대 베니스의 상인 속 안토니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배신하지 않고 돈을 갚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공정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 마음속의 공정성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까요? 올바르고 공평하다는 뜻을 지닌 공정성이 세상에 분명하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분배적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을 통해 공정성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대인 신뢰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공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와 같은 내용을 연결지어보면 먼저 분배적 공정성을 통해 사건을 예리하고 비교하며 볼 줄 아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에 따라 존중과 배려를 하고 대인 신뢰의 굳센 믿음이 마련되어야 비로소 공정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성은 통찰력, 존중,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완성되는 수많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공정성이 올바르게 사회에 드러난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바로 선 사회에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올바른 비교 과정을 통해 존중과 신뢰할 줄 아는 마음씨가 오고 가는 사회가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의 공정성 판단 심리에 대해 살펴본 김경미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